장전에 주목해볼 만한 시그널을 미리 포착해서 오늘 우리 시장의 투자 전략을 살펴봅니다. 안녕하세요. 레디 개장 시그널 진행의 박은결입니다. 어제 다시 한번 양대 지수 상승 마감해줬습니다. 코스피 전약 후강의 장세로 장 후반부로 갈수록 이 상승폭이 둔화되는 부분은 다소 아쉽기는 했지만요. 다행인 건 외국인의 수급이 3거래일째 들어와주고 있습니다. 외인과 기관의 매수 속에서 장 초반 2,520선까지 회복해내기도 했었는데요. 젠슨왕 엔비디아 CEO의 기조연설 여파 때문에 실망 매물이 다소 출회가 되면서 오늘 시작이 좀 타격을 받기도 했습니다. 블랙웰 신제품 칩에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가 아닌 마이크론의 메모리를 탑재했다라는 소식이 발표가 되면서 IT 투톱 모두 좀 빠지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삼성전자 1% 가깝게 매물을 쏟아냈고요. 최근 강한 탄력을 보였던 SK 하이닉스도 2% 넘는 약세로 장을 마쳤습니다. 삼성전자는 챙겨야 할 이슈가 하나 더 있습니다. 오늘 장에서 삼성전자 오늘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고요. 코스닥의 경우에는 개인이 홀로 지수 방어에 나섰지만 기관과 외국인이 모두 차익 실현에 나서는 모습들이 나타나면서 보합권에서 등락을 반복하다가 약간 강보합권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미 시장 분위기도 살펴보겠습니다. 경제 지표도 탄탄하고 CES 2025에 대한 기대감도 더해지는 상황이었는데 3대 지수가 약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전날 사상 최고가 흐름을 보였던 엔비디아도 5% 가까운 약세 마감을 했고요. M7 종목들 대부분 약세 흐름으로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이렇게 달라진 시장 분위기 속에서 또 어떠한 투자 전략을 잡아볼 수 있을지 레디 개장 시그널과 함께 하시면서 전략 세워가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레디 개장 시그널에서는요. 5분 증시 브리핑을 통해 전거래일 마감한 이슈들, 증시들 살펴보도록 할 거고요. 이후에는 오늘 개장 전에 살펴볼 만한 이슈들 전문가님과 함께 살펴보면서 다양하게 관련주들도 함께 살펴주실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개장 상황과 함께는 AI가 포착한 이슈 그리고 싱크폴이 포착한 이 테마들 살펴보면서 오늘 장중에 움직이고 있는 종목들 실시간으로 포착해 볼 예정입니다. 또 전문가님께서 준비해 오신 시그널 포착 종목 오늘 방송 이후에 라이브 방송 통해서 공개가 될 예정이니까요. 지금 팍스통신망 들어오셔서 대표님과 함께 하신다면 시황은 물론 오늘의 시그널 포착 종목과 대응까지 모두 실시간으로 챙겨가실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아래 QR코드 스캔하시면 들어오셔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럼 개장 워밍업 출발할 텐데요. 브리핑 먼저 보고 오겠습니다. 양세빈 캐스터, 전거래일 마감한 증시 상황 살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레디 개장 시그널 양세빈 캐스터입니다. 전일 국내 시장 마감 상황부터 간략히 복귀해 보시죠. 한마디로 일장 춘몽 같은 하루였습니다. 양대 지수 모두 상승으로 출발해서 강보합권에서 마쳤는데요. 지수 상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코스피 장중 최고가는 2,520포인트였는데 하락폭을 더해가면서 결국 강보합권에서 마쳤습니다. 2,492포인트. 코스닥도 오르락 내리락 출렁이는 모습 보였는데요. 결국 강보합권에서 마친 718포인트였습니다. 수급 상황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에서는 개인의 매도세가 지수의 하락을 이끌었고요. 또 외국인은 1,500억 원 매수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외국인은 오후 들어서 물량을 더 늘려나갔고요. 또 기관은 매도세 보였습니다. 코스닥에서는 개인만이 매수세 보였는데요. 1,000억 원 넘게 담아낸 모습,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매도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이어서 대형주들 흐름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기대를 한껏 끌어모았던 젠슨황의 기조 연설이 있었죠. 하지만 신제품에 SK 하이닉스가 아닌 마이크론 제품이 탑재된다는 소식에 시장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SK 하이닉스 기대감으로 장 초반에는 20만 선까지 회복한 모습 보였는데 결국 2.4% 하락 마감했죠. 월요일에는 10% 가까이 상승하면서 코스피를 주도했던 SK 하이닉스 아쉬웠습니다. 삼성전자 1% 가까이 하락 마감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오늘 지난해 4분기 잠정 실적을 발표하는데요. 하지만 증권사들은 모바일 업황 둔화와 레거시 메모리 공급 과잉, 또 파운드리 가동률 하락과 같은 악재에 더 주목하고 있습니다. 영업이익이 기존 예상치보다 1조 원 이상 줄어든 7조 원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또 제약과 운송 장비 쪽은 좀 버텨주는 모습 보였죠. 이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특히 4% 가까이 상승 마감하면서 시장의 주목을 이끌었는데요. 13일부터 시작되는 JP 모건의 헬스케어 컨퍼런스 아직 기대감이 남아 있습니다. 이 JP 모건에서 삼성 바이오로직스를 핵심 무대로 초청했습니다. 글랜드 볼룸에서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이 글랜드 볼룸이라는 자리는 550여 개의 초청 기업 중 27개의 기업만 오를 수 있는 무대입니다. 이렇게 대형주들 흐름까지 살펴봤고요. 간밤 미증시 상황도 살펴보겠습니다. 3대 지수 모두 하락 마감했습니다. 이 미국에서 발표된 서비스업 지표가 예상치를 상회하면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상승 우려는 커졌고요. 또 연준이 상반기 금리를 동결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덩달아 미 국채 금리도 상승 마감했습니다. 경기 둔화 우려의 M7 종목 모두 하락 마감했습니다. 엔비디아는 6% 넘게 하락 마감했고요. 또 테슬라도 4% 넘게 하락 마감했는데 특히 BOA에서 테슬라의 투자 등급 하향 조정에 큰 영향을 받았습니다. 환율은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관세를 완화할 수도 있다는 언론 보도의 영향으로 진정되는 모습입니다. 1,454원에서 유지되고 있습니다. WTI 서부 텍사스 원유 가격은 미국의 한파로 수요가 증가하면서 또 1% 추가 상승했습니다. 이 3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AI가 포착한 이슈 보실까요? 첫 번째 토픽, 조선입니다. 이 트럼프 당선인이 선박 건조와 관련해서 선박을 더 이상 만들지는 않고 동맹국을 이용하겠다는 발언을 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나라에서 수입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관련주인 HJ중공업, 한화오션과 1승이 강세장을 보였습니다. 두 번째 토픽입니다. 네, 보안입니다. 이 미국 이동통신사 9곳이 중국 해커들에게 공격을 당했다는 소식 전했습니다. 여기에 추가 피해 가능성까지 나오면서 아톤과 시큐센 또 한컴위드가 강한 흐름 보였습니다. CES 2025에 대한 기대감은 줄고 또 상반기 금리 동결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국내 대형주들 오늘 흐름 괜찮을지 계속 지켜봐야겠는데요. 저는 지금까지 워밍업 도와드린 양세빈 캐스터였습니다. 장전 전략은 이제부터 시작인데요. 앞으로 다가올 시그널들 포착해보면서 끝까지 시청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레디 개장 시그널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네, 오늘 레디 개장 시그널에서는 함께하는 에릭 대표님과 함께 오늘의 시황 살펴보고요. 방송 이후에도 계속 함께 하실 수가 있습니다. 팍스통신방 들어오시면요. 실시간 전략도 모두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요. 지금 들어오셔서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함께할 대표님 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에릭입니다. 자, 오늘 또 미증시 상황 살펴보면서 현재 구간에서 우리가 대응할 수 있는 부분들 그리고 준비할 수 있는 부분들 준비를 해왔습니다. 방송 끝까지 함께 하시고 필요하신 정보들 꼭 챙겨 가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도 미국 시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 증시가 3대 지수 모두 약세를 보이면서 마감을 했어요. 특히 또 나스닥과 S&P 500도 좀 크게 빠지는 모습이었는데 전반적으로 국채 금리가 올라간 게 조금 부담이 된 걸까요? 네, 맞습니다. 사실 뭐 최근 1월 동결이 또 예상되고 있는 시점이었죠. 그런 구간에서 지표들이 굉장히 예상치를 상회하면서 인플레 재부각이 다시 한번 또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투심을 위축시켰고 사실 뭐 미증시뿐만 아니라 또 암호화폐 관련된 자산들도 급락을 하는 모습을 연출했습니다. 해서 나스닥을 대표적으로 말씀드리자면은 고점에서 나올 수 있는 또 매물대가 다시 한번 출회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단기 반등 이후에 다시 한번 이러한 조정을 나타낸 모습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큰 틀에서 여전히 상승에 대한 또 흐름을 예상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여유 있게 보시면서 추가적인 흐름들을 체크하시면 되겠다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다시 한번 다른 이슈들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국채 금리가 오른 것에 대한 부담 그리고 금리 인하가 기대되지 않는 이 동결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빅테크 기업들까지 대부분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매그니피센트 7 종목들 대부분 하락을 하면서 엔비디아가 6.22%나 급락을 하면서 가장 큰 타격을 입었고요. 테슬라 4%, 애플 1%, 마이크로소프트도 1% 넘게, 메타가 1.95% 가까이 하락을 하면서 대부분의 종목들이 좀 큰 폭으로 빠지는 모습을 보였죠. 네, 맞습니다. 사실 뭐 엔비디아는 장 초반 뭐 시총 1위를 탈환할 정도로 강세를 보였는데 어쨌든 CES 젠스랑 기조 연설을 또 명분으로 세론이 나왔죠. 그러한 측면으로 좀 보시면 되겠고 테슬라도 사실 트럼프 관련해서 굉장히 급등을 이어온 자리이고 어제는 뭐 공매도 이슈도 있었고 조정을 보일 수 있는 구간에서 나온 또 하락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해서 추가적으로 조금 더 이러한 흐름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보시면 되겠고 조금 추가적인 말씀을 해드리자면은 뭐 엔비디아 관련해서 젠스랑 다시 한번 삼성전자 언급을 했죠. HBM 관련해서 언급을 했기 때문에 이런 반도체 관련된 빅테크들의 흐름과 별개로 국내 증시는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 그리고 또 말씀드렸던 이런 젠슨항 재료에 대한 반응을 꼭 장 초반 그리고 장중에 체크를 해 나가야 된다 말씀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국내 증시에서는 삼성전자의 실적 발표가 앞두고 있죠. 여기에 또 엔비디아 젠슨왕 CEO의 발언이 오늘 반도체 투톱 기업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실시간으로 주목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아무래도 수급이 쏠리는 상황이나 시점 그리고 주가가 변동하는 흐름에 따라서 실시간으로 내가 스스로 대응하기 어렵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대표님과 바로 함께 하실 수 있기 때문에 팍스통신망 들어오시면요. 다양한 전략들 짚어주실 예정입니다. 지금 들어오시면 바로 참여하실 수 있으니까요. 스마트폰 카메라 꺼내셔서 QR코드 한 번만 스캔해 주시면 바로 입장이 가능합니다. 네, 그럼 저희는 이어서 개장 전 이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개장 전에 살펴볼 첫 번째 이슈 어떤 테마에서 살펴볼까요? 네, 이미 시장은 이 CES 다음 이벤트인 JP 모건 컨퍼런스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더불어서 또 감염병과 관련된 여러 가지 악재들이 관련주들에는 호재로 작용을 하고 있죠. 그런 측면에서 첫 번째 신호포착 이슈 제약바이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제약바이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CES 2025에 이어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집중해야 될 또 하나의 컨퍼런스가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입니다. 최근 제약바이오주들 흐름이 또 좋았기 때문에 이 재료까지 추가적으로 가져간다면 오늘 장중에 움직일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개장 전 이슈로 바로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조류 독감 첫 사망자가 발생했다고요? 네, 맞습니다. 뭐 굉장히 안타까운 소식인데 최근 뭐 국내 상황 또 감염병 관련해서 계속해서 또 이슈가 되고 있죠. 독감도 굉장히 유행을 하는 모습이고 네. 관련해서 백신 관련주들 눌려 있는 종목들도 일부 상승 시도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뭐 또 JP모건 이런 이벤트도 있고 또 제약 바이오주들이 전반적으로 주목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다라는 측면에서 우리가 조금 더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다 보고 있습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아직 또 주가 메리트가 있는 종목들이 여전히 있고 우리가 모아갈 수 있는 구간에서 추세를 변환했을 때 혹은 단기적인 또 반응을 했을 때 충분히 유리한 구간을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지금도 늦지 않았다 말씀드리면서 관련주까지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해서 여러 가지 종목들이 있는데 어쨌든 이런 조류 독감과 간염병 관련해서 또 재료가 나와주다 보니까 백신 관련해서 시젠 그리고 또 감염병 관련해서 진매트릭스, 웰크론 정도 세 가지 종목을 살펴볼까 합니다. 네, 오늘 시젠, 진 매트릭스, 웰크론까지 관련주들 살펴주실 예정인데 조류독감 첫 사망자가 발생하기도 했고요. 그 밖에도 중국과 인도 그리고 미국에서 전염병과 호흡기 질환이 굉장히 유행을 하고 있습니다. 치사율도 굉장히 높은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는 만큼 이와 관련해서 제2의 팬데믹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또 쿼드데믹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 만큼 관련주들 최근에 급등 시세 나타났던 종목들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순환매가 돌아갈지 오늘은 어떤 테마로 섹터로 수급이 쏠릴지 이런 부분들 실시간으로 잘 파악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 관련주 세 가지 살펴봐 주셨는데요. 바로 이어서 보도록 할게요. 네, 해서 시젠 먼저 살펴보자면은 사실 뭐 지금 주가 자리가 뭐 굉장히 저점에서 오랜 기간 행보를 하고 있는 모습이고 단기적으로 봤을 때 또 최근에 이런 수급이 동반된 상승을 하다 보니까 조금 더 추가 상승 여력이 있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다만 위쪽으로 가기에는 조금 더 재료가 나와줘야겠고 지금 감염병 관련해서 재료가 주가에 반영된다고 했을 때 사실 추가적인 상승 추세로 변환을 하기까지는 무리가 있지 않나라는 관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해서 단기적으로 좀 접근을 하시면 좋겠고 사실 이런 종목들은 아래쪽에서 중장기적으로 모아갈 수 있는 종목이다 할 수 있겠죠. 해서 다시 한번 제약바이오주들 특히 이런 눌려있는 종목들이 매집이 완성되고 다시 한번 상승 추세가 이어나갔을 때에는 정말 폭발적인 시세를 분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해서 이렇게 조금 여유가 있고 중장기적으로 보유하실 수 있다 하시는 분들은 충분히 또 매집을 해나가는 구간으로 활용을 할 수 있는 구간이다 말씀을 해드리면서 단기적으로 봤을 때 다시 한번 단기 저항대에서 도달을 한 모습인데 지금 시장적인 흐름 그리고 여러 가지 재료를 감안했을 때 조금 더 갈 수 있다 보고 있습니다. 해서 뭐 35,950원 고점까지는 상승 시도를 하지 않을까 보고 있는데 어쨌든 시젠과 같은 종목들은 조금 더 백신과 관련해서 그리고 임상 재료들이 받쳐줘야만 추가 상승 기대감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보다는 단기적으로 또 노려볼 수 있는 가볍고 테마성이 조금 더 짙은 종목으로 접근을 하셔야 지금과 같은 감염병 재료에는 유리하다 말씀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러한 측면에서 테마성 재료가 짙다 할 수 있는 진매트릭스 같은 종목이 있죠. 이러한 종목들도 이런 또 감염병 관련해서 또 진단 키트 재료를 갖고 있는 종목인데 다시 한번 반응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해서 말씀드렸던 테마성 재료임에도 불구하고 단기적으로 굉장히 급등을 연출하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도 한번 노려볼 수 있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또 다시 한번 저항대에 도달한 종목이죠. 개인적으로 봤을 때 조금 더 확인을 하고 접근을 해도 늦지 않다라고 보고 있는데 상승 흐름을 이어갔을 때 혹은 감염병 관련해서 독감 같은 부분들이 꾸준히 또 확진자가 증가되고 시장에서 또 부각을 받는다면은 충분히 좋은 결과로서 또 답을 해주는 종목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이런 종목들도 우리가 함께 하시는 팍스통신망에서 뭐 포트를 꾸림에 있어서 주도주들을 기본적으로 또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만 단기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종목이다 보고 있는데 함께 하시는 분들은 이런 종목들도 장중에 또 공략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해서 필요하신 분들은 지금 방송 중에 QR코드 통해서 팍스통신망 들어오시면 또 이런 종목들도 기회로서 가져가 볼 수 있다 말씀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뭐 한 가지 종목 더 살펴보자면 웰크론 종목이 있죠. KF94로 대표되는 마스크 관련주입니다. 해서 이 종목 역시 비슷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죠. 다시 한번 감염병 재료가 주가에 반영이 되고 있는 것이고 장기 평선 부분에서 또 머물러 있는 모습인데 말씀드렸듯이 이런 테마성 재료가 조금 더 부각을 받는다면은 3,750원 부분까지는 충분히 다시 한번 강한 흐름을 연출할 수 있다 보고 있습니다. 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볼 수 있는 종목들이 여러 가지가 있고 그중에서 주가적으로 그리고 수급적으로 가장 유리한 종목으로 한번 살펴볼 예정이니까 필요하신 분들 방송 중에 꼭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네, 첫 번째 이슈 저희 감염병 관련해가지고 준비를 해주셨습니다. 관련주 세 가지 살펴주셨는데 시젠, 진매트릭스 그리고 웰크론 모두 고점까지는 상승 시도를 할 수 있는 구간에 놓여 있습니다. 관련해서 저희가 주도주를 보유를 하고 있긴 합니다. 팍스통신망에 계신 분들은 이미 이 주도주를 갖고 계실 텐데 그 밖에도 오늘 단기적으로 시장에서 공략할 수 있는 종목들 살펴보실 예정이기 때문에 이 종목 추가적인 상승 흐름, 강한 흐름 이어가기 전에 지금 이 자리에서 미리 잡아보겠다 하시는 분들은 팍스통신망 들어오시면요. 함께 관련주들에 대한 전략도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내가 바이오 관련주들 지금 제약 관련해서 흐름이 굉장히 좋다고 하는데 어떤 종목들을 잡아봐야 내 시장이 조금 안정적으로 포트폴리오를 꾸며볼 수 있을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들어오시면 대표님의 가이드 받으셔서 조금 더 간편하게 시장 전략 잡아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두 번째 이슈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 이슈는 또 트럼프의 발언에서 또 찾아볼 수 있겠죠? 네, 맞습니다. 태양광 굉장히 국내 증시에서는 여전히 어려운 상황이다 볼 수 있지만 지금과 같은 시장 흐름에서는 우리가 단기적으로 또 접근을 해볼 수 있는 구간이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이런 트럼프 관세, 특히 중국 또 관련해서 태양광 패널 부분은 유력한 품목으로 또 전망이 되고 있죠. 그러한 측면에서 우리가 단기적으로 눌려 있는 종목들 기술적 반등 그리고 저가 매수세를 또 이용해서 공략할 수 있는 종목들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해서 대표적인 종목들 하나솔루션 그리고 HD 현대에너지솔루션 그리고 G2 파워로 대표되는 태양광 관련주도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네, 오늘 관련주들 바로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트럼프의 발언이 우리 시장에 영향을 지속적으로 미칠 수가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에 특정 품목에만 관세 부과하는 걸 검토하고 있다고 말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우리 시장에까지 어떤 영향을 미칠지 바로 살펴주실 예정인데 이와 관련해서 태양광 움직일 수 있습니다. 관련된 종목들 함께 살펴주실 예정인데요. 하나솔루션부터 바로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하나솔루션 차트를 살펴보시면은 여전히 하락 추세 중에서 저점을 어느 정도 확인시키는 횡보를 하고 있다 보실 수 있습니다. 해서 지금 구간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추세 전환 변환을 또 기대하는 것은 무리가 있지만 지금과 같이 반도체가 급등한 상황에서 미국 빅테크들이 차익 실현을 했고 오늘 국내 증시는 삼성전자 잠정 실적을 기다리면서 또 그에 대한 반응을 또 추측을 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시나리오 중에서 이런 시장이 하락한다는 가정하에 하나솔루션과 같은 태양광 종목들이 오히려 치고 올라갈 수 있는 흐름을 기대해 볼 수 있다 보고 있습니다. 해서 국내 상황은 사실 태양광 허가를 점진적으로 허가가 또 진행되지 못하는 상황들이 전망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업황적인 부분에서 또 전환이 일어나야 되는 상황인데 주가 흐름은 또 별개라고 보고 있습니다. 해서 수급적인 흐름을 살펴보시자면은 이미 그러한 부분들이 포착이 되고 있죠. 강한 또 거래량이 동반된 캔들들이 나타나고 있고 매집에 대한 기대를 할 수 있는 흐름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만 말씀드렸다시피 업황이 워낙 좋지 않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저항대를 돌파한 추세 전환은 어렵지 않나 보고 있고 우리가 접근했을 때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22,000원 부분까지는 노려보는 단기적인 접근은 충분히 가능하다 보고 있는데 이러한 종목들 하락 추세 이어갔을 때는 또 대단히 지지부진한 흐름을 이어갈 가능성도 열어둬야겠죠. 그러한 측면에서 전략이 굉장히 중요하다 보고 있는데 그러한 전략들 필요하신 분들은 말씀드렸죠. 방송 중에만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팍스통신망 들어오셔서 이렇게 아래쪽에서 또 반등 시도하는 종목들 이용한 매매까지 함께 하실 분들은 방송 중에 꼭 입장하시길 바랍니다. 자, 해서 지금 구간에서 충분히 단기 반등 가능하다 보고 있는데 추가적으로 이슈들 체크해야 될 필요가 있다. 또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HD 현대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강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해서 다시 한번 장기 이평선 부분까지 올라왔고 저항대에서 다시 한번 밀린 구간이죠. 해서 오늘 시장 흐름이 기술주 하락과 동반해서 지수 하락이 연출된다면은 오히려 이렇게 눌려 있는 태양광 종목들이 반응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 그러한 측면에서 추가적인 거래량이 조금 더 들어와야 된다 보고 있는데 어쨌든
HD 현대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장기 평선에서 밀렸기 때문에 조금 더 명확한 흐름을 체크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G2 파워라는 종목이 있죠. 이 종목 역시 태양광 재료가 시장에 나왔을 때 굉장히 급등을 하는 또 경향이 있고 시장의 관심을 굉장히 또 집중해서 받는 모습을 연출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최근에도 뭐 연말이죠. 11월 부분 그리고 12월까지도 이렇게 거래량을 동반한 상승 시도를 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굉장히 하락 추세에서 또 명확한 상승의 흐름을 포착할 수 없기 때문에 종목별로 굉장히 또 차별을 해서 접근을 하셔야겠고 그러한 측면에서 조금은 난이도가 있는 섹터이다 보고 있습니다. 해서 그러한 부분들 감안한 정말 상승 가능성이 높은 종목으로 또 함께 공략을 할 예정이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팍스통신망 꼭 입장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살펴본 종목들 오늘 우리 시장에서 어떻게 움직이는지 실시간으로 살펴주실 예정이고요. 관련 종목들이 오늘 시장이 만약에 어렵다면 태양광 관련 테마들이 좀 주도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럴 때 실시간으로 움직일 수 있는 종목들 잡아주시고 또 대응까지 해주실 예정이니까요. 강한 눌림이 왔을 때 잡아볼 수 있는 종목들까지 모두 체크해보면서 챙겨가실 분들 박스통신망 들어오셔서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개장을 5분여 앞두고 있는데 삼성전자 잠정 실적이 지금 발표가 됐습니다. 말씀을 드려보면 지난해 연간 매출 300조 800억 원, 영업이익 32조 7천억 원을 기록을 했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각각 15% 그리고 400% 가까이 올라온 수치인데요. 매출 수준으로는 역대 가장 최고치였던 2022년 이후 가장 두 번째로 높은 해를 기록했다곤 합니다. 다만 영업이익이 전망치보다는 밑도는 수치가 나왔습니다. 지난해 4분기 영업이익이 시장 전망치 7조 원대를 예상을 했었는데 현재 이 수치는 6조 5천억 원으로 전망치가 어느 정도 하회하고 있는 실적을 올렸습니다. 삼성전자가 4분기 매출 75조 원 그리고 영업이익 6억 5천억 원에 6조 5천억 원의 잠정 실적을 냈는데 매출 전망치보다는 각각 낮게 나온 상황입니다. 사실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은 10%, 영업이익은 130% 증가한 수치지만요. 시장 전망치보다는 지금 낮게 나온 상황이고요. 또 여기에 엔비디아 젠슨왕 CEO의 발언이 HBM 관련해서 삼성전자의 개발 가능성을 좀 긍정적으로 점쳤던 만큼 오늘 시장에서 삼성전자가 어떻게 움직일지 주목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삼성전자에 대한 HBM 기대감은 커지고 있는데 막상 이 시장 전망치를 못 미치는 이 예상치를 하회하는 영업이익이 나왔거든요. 오늘 좀 어떻게 움직일 거라고 좀 예상을 해보시나요? 네, 장 초반은 또 어쩔 수 없이 하락 출발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만은 이미 아시다시피 주가에 어느 정도 선반영이 충분히 되었다라고 봤을 때에는 장중에 혹은 내일 옵션 만기를 지남에 따라서 조금은 반등을 기대할 수도 있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특히 젠슨왕의 발언이 주가에 반영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봤을 때에는 지금의 구간에서 충분히 치고 올라올 수 있는 가능성도 열어둔 또 전략을 가져가야겠습니다. 해서 오늘 그리고 내일 이런 또 당장의 흐름을 체크한 이후에 대응 전략을 수립해 나가야겠고 그러한 측면에서 이미 움직인 HBM 관련된 그리고 반도체에 관련된 종목들의 흐름도 추가적으로 확인을 해 나가야 되는 주간이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삼성전자 장 초반에는 하락 출발할 수는 있지만요. 나중에 내일에라도 젠슨왕 CEO의 발언은 계속해서 상승의 흐름을 열어놓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사실 오늘 하락 그리고 앞으로의 이어지는 상승 어떻게 시장이 움직일지 실시간으로 대응하시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된 전략까지 모두 체크해서 받아보시고 싶으시다면 아래 팍스통신망 함께 하실 수가 있습니다. 대표님께서 장 흐름까지 짚어주실 예정이고요. 실시간으로 공략주, 단기주들 나갈 예정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팍스통신망 바로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들어오셔서 함께 하시면 좋겠고요. 오늘 시장 전반적인 출발 분위기 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네, 해서 미증시 분위기가 반영되면서 어느 정도 어제 좀 버금가는 조정 장세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또 삼성전자 그리고 하이닉스로 대표되는 반도체 관련주들 조금 조정을 보일 수 있는 거래일이다 보고 있는데 국내 증시 역시 조금 여유 있게 보셔야 되는 구간이죠. 연이은 반등 그리고 급등에 이어서
적절한 구간에서 차익 매물이 실현되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로봇 그리고 조선 여러 가지 제약 바이오주들의 긍정적인 재료 역시 상존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측면에서 수급적인 흐름들이 조금은 종목 차별화를 띌 가능성이 높은 구간이죠. 해서 특별히 또 종목 개별 재료가 중요한 시점이다 보고 있고 그러한 측면에서 종목을 선별함에 있어서 조금 더 까다롭지 않을까라고 전망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해서 기존의 로봇으로 대표되는 최근에 강세를 보였던 섹터 내에서도 종목 차별화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조금 더 디테일한 접근 그리고 전략을 수립하셔야만 지금과 같은 어려운 시장 흐름 속에서 유리한 구간을 챙겨가실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 아무래도 종목 차별화 장세가 나타날 수 있는 가능성 있는 만큼 실시간 움직임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개장 상황과 함께 오늘의 시그널 포착 종목도 공개해드릴 예정이니까요. 시그널 포착 종목에 대한 종목명과 대응 전략 모두 챙겨가실 분들은 아래 팍스통신망에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저희는 잠시 후에 개장 상황과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네, 2025년 1월 8일 우리 시장 출발했습니다. 양대 지수 예상했던 대로 소폭의 하락으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코스피 약보합권에서 움직이면서 2,500선을 반납하고 2,485선을 지나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6포인트 정도 빠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현재 코스닥은 0.67% 하락을 하면서 713선까지 내려온 모습입니다. 네, 어제장에서 그래도 강하게 지켜줬던 선들을 오늘은 조금 빠지면서 출발하고 있고요. 수급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그래도 오늘도 다시 한번 4거래일째 외국인의 수급이 코스피 시장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개인도 오늘 동반 매수해주면서 양시장에서 모두 개인이 사들이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 투톱 역시나 오늘도 다시 한번 실망 매물이 출회되는 모습입니다. 삼성전자 0.5% 빠지면서 현재 55,000원 선을 그래도 지켜주고는 있는 모습이고요. SK하이닉스 오늘 다시 한번 좀 크게 빠지고 있습니다. 어제도 2%대 하락 이어갔었는데 현재 2% 가까운 하락세 19만 1,300원 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삼성바이오로직스를 포함한 제약바이오주들 강한 흐름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다시 한번 2.14% 상승하면서 강한 상승불 켜면서 출발해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아무래도 이제 JP모건 컨퍼런스에 참석하는 이 업체들의 내용에 좀 집중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또 알테오젠,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흐름도 보겠습니다. 알테오젠 오늘은 좀 빠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1.38% 빠지면서 32만 1,500원 선 지나가고 있고요. 에코프로 BM과 에코프로는 오늘 혼조세 보이고 있습니다. HLB를 포함한 리가켄바이오, 삼천당제약, 휴젤 클래시스 모두 하락하면서 오늘 코스닥에서는 시가총액 대부분의 종목들이 하락하면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네, 현재 분위기 좀 어떻게 살펴보고 계신가요?
네, 말씀드렸고 전망했다시피 제약바이오주들이 일부 치고 올라가는 흐름이고 우리가 장전에 살펴봤던 태양광 관련주들도 저항대임에도 불구하고 또 장 초반 견조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해서 앞서 관련주로도 살펴봤던 시젠 같은 경우에도 지금 갭 상승 이후에 5%대 가까이 상승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러한 흐름이 이어진다면은 충분히 또 단기 고점인 35,950원 부근까지 이어질 가능성도 높겠죠.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제약 바이오주들의 지금 가장 핵심적으로 관심을 가져봐야 되는 구간이다. 다시 한번 강조를 해드릴 수 있겠고 또 전체적으로 봤을 때에는 오늘 비록 이런 삼성전자 그리고 하이닉스 같은 종목들이 조정을 보이지만은 큰 틀에서 봤을 때에는 조금 더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해서 삼성전자도 오늘 또 차트를 살펴보시자면은 지금 흐름이 좋다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또 실적을 대기하는 모습을 연출하고 있죠. 그러한 측면에서 현재 구간에서 어느 정도 지지를 받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조금 여유 있게 보시면서 현재 구간을 큰 틀에서 박스권을 염두에 둔 대응을 하신다면은 충분히 또 이러한 구간을 소화한 이후에 흐름까지도 챙겨 가실 수 있다라고 보고 있으니까 보유자분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조금 여유 있게 가져가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말씀 주신 제약바이오주 저희가 개장 전에 또 살펴주시면서 오늘 시장의 흐름이 약할 때 이런 개장 전에 살펴봤던 이슈들, 테마들 위주로 강하게 상승 나올 수 있다라는 말씀 주셨는데 역시나 다뤄주셨던 시젠 같은 종목 현재 5% 가까운 상승불 켜면서 오늘 굉장히 강하게 출발하고 있는 모습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태양광 관련주들도 강조를 해주셨었는데 태양광 관련주들도 오늘 하락하고 있는 장의 분위기와는 다르게 상승하는 분위기들 대부분 보이면서 견조한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개장 전의 이슈들을 잘 살펴보시는 것만으로도 오늘 시장에 대한 전반적인 분위기 미리 체크를 해보실 수가 있는데요. 대표님이 이와 관련해서 실시간 전략은 더욱더 디테일하게 가이드해 주실 예정이니까요. 지금 들어오시면 오늘 견고한 종목들, 눌린 종목들, 올라가는 종목들, 다양한 전략들 모두 챙겨가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잠시 후에는 오늘의 시그널 포착 종목도 공개가 되는데요. 이 종목명과 대응 전략은 아래 팍스통신방 들어오셔야 모두 디테일하게 받아보실 수 있다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는 이어서 시그널 포착 종목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오늘의 시그널 포착 종목은 조선 관련해서 준비해 주셨습니다. 네, 맞습니다. 조선은 꾸준히 주목을 받고 있고 말씀드렸다시피 지금과 같이 시장이 추가 상승을 할지 혹은 조정이 걱정되는 구간에서 명확한 또 상승에 대한 기대감을 가질 수 있는 섹터이고 테마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해서 최근 또 이슈가 꾸준히 나와주고 있죠. 결국은 트럼프 관련된 재료이다 보시면 되겠고 어제도 이런 미국에서 군함 더 필요하지만 동맹국을 이용한 또 이런 건조를 할 것으로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꾸준히 이런 한국과의 연계 그리고 협력이 기대되고 있고 국내 관련주들의 수혜도 주가에 반영이 되면서 굉장히 상승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뿐만 아니라 선박 금융 지원 계획 또한 증액될 것으로 언급이 되고 있죠. 그런 측면에서 전반적으로 정책적으로 그리고 업황 정치적으로도 굉장히 유리한 흐름을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뿐만 아니라 미국뿐만 아니라 인도 관련된 파트너십도 시장에서 부각을 받고 있죠. 그러한 측면에서 이런 슈퍼 상승 사이클이 꾸준히 이어갈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적으로 지지를 받으면서 또 추가 상승 여력 그리고 돌파까지도 굉장히 기대가 되는 종목이 있어서 이렇게 시그널 포착 종목으로 준비를 해왔습니다. 자, 해서 간단한 힌트를 드리자면은 역시 이 매출처가 중요하겠죠. 매출처가 든든해야 이런 기업의 실적적인 부분들이 또 지지를 받으면서 추가적으로 확장을 해 나가는 경향이 있는데 그러한 측면에서 오늘 가지고 온 이 시그널 포착 종목은 주요 매출처가 방위사업청 그리고 중국 대기업도 현대로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굉장히 큰 기업들을 대상으로 또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추가적으로 이런 상승 사이클 흐름과 동반해서 실적적인 기대감도 역시 갖고 있는 종목이다. 체크를 하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최근 이런 카타르 관련해서 공급 계약 체결 이슈가 나올 정도로 꾸준히 이런 공급 계약 체결 이슈가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공급 계약 이슈가 나왔을 경우에 또 주가가 반응을 하는 경향이
상황이 있습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단기적으로 그리고 또 올해 상반기 굉장히 유망한 종목이다 보고 있으니까 방송 끝까지 함께 하시고 팍스통신망 들어오셔서 종목명 그리고 자세한 전략까지 꼭 챙겨 가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차트 흐름까지 이어서 살펴보자면은 자, 보시다시피 이 종목은 또 차익 실현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장기 평선에서의 지지가 확인되었다 보고 있습니다. 해서 여러 가지 업황적인 부분 그리고 종목의 재료 또 차트적인 흐름을 감안했을 때 지금의 구간이 이 종목의 명확한 지지 구간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 최소 박스권을 또 참고하실 수 있겠죠. 그런 측면에서 지금 박스권 하단에서 상단으로의 매매가 가능한 종목인데 여러 가지 긍정적인 요인을 감안했을 때 돌파하는 구간까지도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구간입니다. 자, 해서 지금 박스 하단에서 고점 기준인 24,400원까지 공략을 한다 하더라도 10%대 이상 두 자릿수 이상 수익 구간이기 때문에 굉장히 지금과 같은 구간에서 우리가 꼭 접근을 해봐야 되지 않나라는 관점에서 준비를 해왔으니까 꼭 함께 하시면서 지금의 시장 흐름 이겨내시길 바랍니다. 네, 어제 나왔던 이슈였죠. 트럼프 대통령이 군함이 더 필요하다라는 발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한국의 조선 관련 기술들을 같이 동맹국과 협력하면서 활용할 것이다라는 발언을 하면서 오늘 조선주들 강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어제부터 굉장히 강하게 움직였는데 선박 건조에 있어서 이렇게 동맹국을 활용하고 도움을 받고 또 선박 금융 지원 계획까지 또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국내 조선주들 굉장히 강하게 앞으로 좋은 흐름 가져갈 수 있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관련해서 오늘 가져와 주신 시그널 포착 종목도 현재 현대로템과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방위사업청 같은 주요 매출처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카타르와 관련해서 공급 계약을 체결한 이슈까지 현재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차트상 흐름을 봤을 때도 박스권 하단에서 매매가 가능한 구간이다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재료도 좋고 앞으로 올라갈 수 있는 차트상의 흐름에 바닥 구간에 놓여 있는 박스권에 있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 챙겨 가셔야 앞으로 추가 상승 나왔을 때 가장 많은 상승률을 조금 기록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는 종목입니다. 이 종목에 대한 종목명과 대응 전략은 팍스통신망에서 방송 이후에 공개가 됩니다. 그 밖에도 시황 관련된 자료들 모두 제공해드리고요. 실시간으로 움직이고 있는 우리 시장 상황들까지 살펴주실 예정이니까 지금 들어오셔서 이 시그널 포착 종목 꼭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방송이 이제 10분여도 남지 않았기 때문에 방송이 끝나면 이 QR코드가 굳게 닫힙니다. 빠르게 들어오셔서 팍스통신망에서 계속해서 대표님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또 AI가 포착한 싱크풀 또 살펴보니까요. 오늘 엠폭스 관련해서 굉장히 강합니다. 아무래도 저희가 개장전 이슈에서도 이 전염병 관련된 이슈들 살펴보면서 관련주들 다뤄주셨었는데 대부분의 종목들이 시즌을 포함해서 상승불을 켜고 있고요. 다뤄주셨던 진 매트릭스도 강한 상승폭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제약바이오 관련해서도 살펴봐야 한다라는 말씀 주시면서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살펴주셨는데 오늘 관련해서 제약바이오주들도 굉장히 강한 흐름 이어가고 있고요. 이 밖에도 진단키트 관련주들 당연히 이 감염병과 관련해서 이 호흡기 질환과 관련해서 함께 움직일 수 있는 종목이죠. 개장전 이슈로 살펴봤던 대부분의 종목들 굉장히 강하게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 오늘 조선주들도 빨간불 켜고 있습니다. 저희 오늘 시그널 포착 종목에서 살펴주셨던 조선주들 다시 한번 상승불 켜면서 어제 이어서 강한 흐름 이어가고 있는데 미리 내가 포트에 담아뒀던 주도주가 아직 없다면 또 있더라도 어떤 종목들을 어떤 전략으로 가져가야 될지 모르겠다 하신다면 대표님과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AI가 포착한 지금 상승 테마 안에서 또 어떤 종목들 또 어떤 테마들 좀 주목을 하고 계신가요? 네, 해서 어쩔 수 없이 지금 시장 흐름에서는 이런 또 감염병 관련된 테마 종목들에 집중을 할 수밖에 없고 시장 또 수급 흐름도 그러한 경향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해서 관련주로서 살펴봤던 웰크론 같은 마스크 관련주들도 시장 흐름에 대비해서 강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죠. 해서 고가 6%대 이상 달성을 하고 지금 또 일부 눌림목을 연출하고 있는데 이렇게 또 관련주로서 테마 재료가 섞인 종목들도 굉장히 차별화된 주가 흐름을 장 초반 연출하고 있습니다. 해서 함께 살펴봤던 웰크로는 이렇게 강세 흐름을 보임에도 불구하고 진매트릭스는 또
굉장히 등락을 거듭하는 모습을 연출하고 있죠. 그것은 결국은 주가적인 흐름이 개별적으로 종목별로 다르기 때문인데 어쨌든 이렇게 저항대에 도달한 종목들은 굉장히 재료가 좋고 수급이 쏠렸음에도 불구하고 조금은 부침을 겪는 모습을 연출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렇게 재료를 포착했을 때 관련주를 선별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디테일한 또 접근이 필요하다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고 관련주로서 어제 강세를 보였다고 해서 오늘까지 그 흐름을 이어간다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해서 그러한 부분들이 조금 어려우신 분들은 제가 그러한 부분들 이미 선별을 해놨고 준비된 종목들이 있습니다. 해서 필요하신 분들은 방송 중에 꼭 팍스통신망 입장하셔서 종목 정보들 꼭 챙겨가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이런 테마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지만요. 모든 종목들이 다 올라가고 있는 건 아닙니다. 재료를 내가 골랐다고 하더라도 그 안에서 선별적으로 종목을 보실 수 있는 디테일한 방법들이 필요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대표님이 잡아주셨던 웰크론 같은 경우에는 현재 시장이 굉장히 약함과 반대로 오늘 굉장히 강한 흐름 나타내고 있고요. 대부분의 종목들이 대표님께서 선별해 주신 종목들 올라가고 있는 거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종목들을 내가 잡아봐야 되는지, 그중에서도 어떤 자리에서 내가 좀 매수와 매도를 진행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내가 좀 전략을 받아가면서 공략을 해보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아래 팍스통신망 들어오시면요. 디테일한 정보들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들어오시면 바로 함께 하실 수가 있고요. 오늘 또 시장 관련해서도 삼성전자가 사실 하락하면서 출발을 했거든요. 근데 대표님께서는 하락하면서 출발은 할 수 있지만 상승 가능성이 열려 있다라는 말씀 주시면서 재순왕 CEO의 발언에도 좀 주목을 하셨었는데 지금 삼성전자가 강하게 상승불로 전환을 하면서 현재 1.26%대 상승 56,000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코스피도 다시 한번 강하게 상승불 켜면서 현재 2,500선을 다시 올라선 모습인데 대표님 예상하신 대로 오늘 시장에서 삼성전자 다시 한번 상방이 열려 있었네요. 네, 맞습니다. 상승을 예상할 수는 없습니다만 네. 어쨌든 주가 흐름을 체크해 봤을 때 이미 누가 봐도 이런 악재들이 선반영이 충분히 된 자리이고 이미 꾸준히 이런 잠정 실적에 대한 하향 그리고 실망감은 꾸준히 나와줬습니다. 어제도 나왔고 오늘도 나왔고 일주일 전에도 나왔습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이미 선반영이 충분히 되었다라는 관점으로 말씀을 드렸고 이렇게 삼성전자 같은 종목들은 또 특히나 여유 있게 가져가실 필요가 있습니다. 해서 이런 종목들을 보유하신 분들은 사실 56,000원에서 6만 원까지 공략하시는 게 아니죠. 대개 2배 정도는 노리고 접근을 하시는 경향이 있는데 그러한 측면에서 더욱더 여유 있게 가져가시라 말씀을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오늘 역시나 이제 대표님께서 그래도 말씀해 주셨던 대로 삼성전자 어느 정도 악재들이 선반영이 됐고 이런 재료들을 소화하는 모습들이 이미 나타났고 좀 저점으로 많이 반영된 부분들도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던 만큼 다시 한번 힘있게 올라서주는 모습이었습니다. SK하이닉스도 하락으로 출발을 했었는데 상승 전환하면서 현재 1%대 가까운 상승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20만 원 선을 목전에 두고 있는 모습인데 오늘의 흐름 정말 실시간 대응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수급이면 수급 그리고 테마면 테마 어떤 종목들을 주목해야 되는지 디테일하게 선별해서 공략하시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 시장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는 분위기 상승의 흐름을 지금 4거래일째 이어가고 있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이런 시장에서 또 한국 시장을 전 세계에서 좀 주목하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 너무 저가 메리트가 있다라는 부분에서 한국 시장을 주목하고 있는 만큼 현재 환율도 조금씩 진정은 되고 있으니까요. 우리 시장 계속해서 주목해 주시면서 이 시점에서는 정말 어떤 종목들을 내가 담아봐야 될지 어떤 종목들을 공략해 봐야 될지 하나하나 디테일하게 살펴가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방송 시간이 약 2분 정도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빠르게 들어오셔야 대표님과 오늘 장중의 전략들 함께 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이제 우리 시장 출발한 지 한 18분 정도 됐거든요. 대표님께서 마지막으로 이제 시청자분들께 오늘 우리 시장 대응하는 방법 또 오늘 시장에 대한 자세한 부분들
구간들 마지막으로 한번 살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뭐 개인적으로 봤을 때 현재 구간 가장 또 유리한 섹터 종목 테마는 제약 바이오에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좀 접근을 해 보시면 좋겠고, 현재 뭐 올 상반기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포트를 일부 재정립할 필요가 있는데 그러한 부분들 사실 또 어떤 섹터, 어떤 테마에 주목을 해야 되는지 고민이 많으실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도 함께하는 팍스통신망에서 일부 힌트와 함께 가이드를 드리고 있으니까 중기적으로 장기적으로 올 한 해 가져갈 수 있는 종목군, 그리고 단기적으로 우리가 또 챙겨갈 수 있는 유리한 구간들 모두 준비를 해놨습니다. 그러한 부분들 꼭 챙겨가셔서 올 한 해도 어려운 국내 증시이지만 여러분들만큼은 꼭 유리한 결과로서 마무리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의 자세한 전략은 팍스통신망 들어오시면 바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방송은 여기까지고요.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또는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꼭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